지금 이 순간 한국 곳곳에서 독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작은 동네도 예외가 아니라서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을 그냥 오래가는 감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오해 때문에 매년 겨울 소중한 건강을 잃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 하나 먹으면 괜찮아진다. 백신만 맞았으니 문제 없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독감과 면역 체계를 연구해온 면역학 박사 김세훈입니다. 오늘은 왜 독감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치명적이 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위험을 크게 키우는지, 그리고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독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몸이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독감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는 자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추천되지 않기 때문에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경험 하나, 질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가능한 많은 댓글을 직접 읽고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면 작은 한 번의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 결과로 확인된 내용들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독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며칠 전 제 지인 72세 김영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독감에 걸리면서 숨이 차고 힘이 없어 일주일 넘게 누워 계셨다는 이야기였죠. 집안일 도와주던 따님도 덩달아 걱정이 컸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김영호님은 독감을 그냥 오래가는 감기라고 생각해 따뜻한 물만 드시고 버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증세가 한 번에 훅 내려앉은 거죠. 김영호님이 이렇게 고생하신 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한 달 가까이 몸살을 앓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그냥 감기려니 하고 넘어가셨다가 기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했어요. 열도 높아지고 온몸이 쑤시면서 기침까지 심해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독감과 감기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바꿔도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호님은 딱 한 가지 생활 습관만 고쳐도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김영호님처럼 독감을 감기로 착각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감이 어떻게 우리 몸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들이 독감을 더 악화시키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 수면 습관, 보온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독감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느려지고 외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힘이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세요. 국내 면역 연구 자료에서는
60세 이후 면역 기능이 30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절반 이하라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성호 님도 평소 멀쩡하다가 독감에 걸렸을 때 훅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성호 님은 평소에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는데 독감 한 번 걸리고 나니까 한 달 넘게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 자체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면역력을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아침 햇빛 20분, 천천히 걷기 30분만으로도 자연 면역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벽 운동은 호흡기를 급격히 차갑게 만들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새벽 찬 공기가 폐와 기관지를 자극해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와 독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감기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목이 조금 아프다가 코가 막히고 며칠 지나면 기침이 나오는 시기죠. 그런데 독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침에 멀쩡했는데 점심때부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 보건 연구 자료에서는 독감은 첫날부터 높은 열과 전신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기약 먹고 버티려고 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정미님은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해 약만 드셨다가 열이 계속 오르며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이정미님은 이틀 동안 열이 38도 넘게 계속 올라가는데도 그냥 감기려니 하고 버티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힘이 너무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탈진이 동시에 오면 즉시 쉬고 체온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독감의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열제를 서둘러 먹으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힘들 때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감기와 독감을 바로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초기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차가운 환경 노출입니다. 목, 발, 허리 아래가 차가워지면 면역 반응이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몸은 중심 체온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목이나 발처럼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가 차가워지면 그쪽으로 따뜻한 피를 보내느라 다른 곳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목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감소해 면역 활동이 약해진다고 확인됩니다. 특히 목 부위는 림프절이 많아서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인데 여기가 차가워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0세 최은자님은 겨울마다 발이 차가워지면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자주 왔다고 하셨습니다. 최은자님은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시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목도리, 두꺼운 양말, 허리 보온이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갔을 때 땀이 나도록 과하게 껴입으면 더 위험합니다. 땀이 나면 몸이 식으면서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외 온도 차이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입고 벗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온해주세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즉시 낮아집니다. 이건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국내 수면 연구 결과는 매일 7시간 미만 수면 시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힙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재생되거든요. 제가 만난 65세 정태훈님은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면서 독감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정태훈님은 평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잠이 항상 부족하셨대요. 그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니까 독감에 걸렸을 때 회복이 정말 더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 이전 취침,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습니다. 캐모마일 차나 대추차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를 마시면 잠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아야 밤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요즘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면역력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당이 많아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국내 성인 영양 연구는 당 섭취가 많을수록 바이러스 방어 능력이 약해진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단 과자처럼 정제된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면역 시스템에 혼란을 줍니다. 제가 만난 69세 조경자님은 단 음료를 줄이고 난 후 몸살 기운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조경자님은 평소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어 드시고 식사 후에도 단 간식을 자주 드셨는데 그걸 끊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감기도 덜 걸리셨대요. 그래서 식사 후 과일 한 조각으로 단맛을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나 귤 같은 과일은 천연 당분과 함께 비타민도 풍부해서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탄산음료와 달콤한 간식은 겨울철에 특히 피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당 대사가 더 느려지거든요. 혹시 집에 단 음료가 습관처럼 채워져 있진 않으신가요?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꾸준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면역을 끌어올리지만 과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국내 신체활동연구는 빠르게 걷기 30분이 가장 적합한 면역 운동이라고 발표합니다. 너무 약하게 운동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제가 만난 75세 문정식님은 과한 등산으로 몸살이 오고 그 직후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문정식님은 평소 건강하시다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산을 오르셨는데 어느 날 무리해서 3시간 넘게 등산을 하셨대요. 그날 밤부터 몸이 쑤시고 다음날 독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과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숨이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딱 적당한 강도예요. 그런데 새벽 운동은 독감 시즌에 매우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찬 공기가 호흡기를 자극해서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지는 면역력, 잘못된 감기와 독감 구분, 차가운 환경 노출, 부족한 수면, 당분 과다 섭취, 꾸준하지 않은 운동. 이 6가지만 잘 관리해도 겨울철 독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면역 루틴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 햇빛은 몸의 시계를 안정시키고 면역세포 활동을 깨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이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면역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 햇빛은 효과가 약합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해서 비타민 D 생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출이 어려우면 베란다라도 잠시 나가 빛을 쬐어주세요. 창문을 열고 10분만 서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 햇빛이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피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 점막 보호를 위한 따뜻한 수분 섭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달라붙습니다. 우리 코와 목의 점막은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여기가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점액이 씻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은 호흡기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찬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특히 실내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니까 물을 더 자주 마셔야 합니다. 입이 마르거나 목이 칼칼한 느낌이 들면 이미 점막이 건조해진 상태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최소 8잔은 드셔야 점막이 제대로 보호됩니다. 세 번째로 김치, 생강, 마늘 섭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된 채소와 뿌리 식품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점막을 보호합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생강과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마늘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독감 예방에 특히 좋아요. 그런데 과한 양념이나 짠맛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김치도 너무 짜면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선한 김치 한두 젓가락과 따뜻한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강차는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우려내면 되는데 목도 편안해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 드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어떤 음식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몸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공기 개선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 확산을 돕습니다. 겨울철 실내는 난방 때문에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더 오래 떠다닐 수 있어요. 또 우리 점막도 건조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습도 50에서 60을 유지하고 환기는 하루 3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습도계를 같이 두고 확인하세요. 그런데 과한 가습은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 벽이나 창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환기는 아침, 점심, 저녁 각 10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실내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통하도록 양쪽 창문을 여는 게 효과적입니다. 집안 공기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습기와 환기,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실내 공기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면역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벼운 대화, 산책,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산책도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아요. 걸으면서 햇빛도 쬐고 바깥 공기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요즘 마음이 유독 무거우신 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혼자 있지 마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기까지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면역 루틴 만들기, 따뜻한 수분 섭취, 김치와 생강과 마늘 섭취, 실내 공기 개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겨울철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 나이가 들수록 독감의 위험은 몇 배나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독감도 약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잘못 관리하면 호흡기뿐 아니라 온몸에 부담을 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독감을 그냥 감기로 착각해서 제대로 쉬지 않고 무리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한번 합병증이 오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입원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에 독감인지 알아채고 바로 쉬면서 따뜻한 물 마시고 보온 잘하고 수면 충분히 취하면 일주일 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도 거의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정리한 생활 습관만 잘 실천해도 겨울철 독감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수면 관리, 보온, 음식 관리. 이 5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은 조금씩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따뜻한 물 2컵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점심 먹기 전에 1컵. 이것만 꾸준히 해도 호흡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목도리 하나 더 챙기세요. 목이 따뜻하면 전신 면역이 올라갑니다. 이 2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일주일 뒤에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독감 이후 회복을 빠르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 이해가 안 되셨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철 독감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